11번 볼 건데요.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요, 기류라고 하는 거, 특히 기후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기온, 기습, 기류. 이제 여기에 4대 요소 하면 복사열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기류, 공기의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감지할 수 없다. 불감기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초당 몇 미터 퍼 세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0.5미터 퍼 세크 이하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감기류라고 합니다. 네, 실내나 의복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대해서 저항력을 길러주고요. 생식선, 발육 촉진해주는 이런 불감기류가 있어요. 자, 우리요. 제가 카타 냉각력이라고도 했었던 우리 기류를 확인하는 특히 실내 기류 확인하는 무슨 온도계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카타 온도계 있었죠. 네, 우리 실내 기류 확인하는 카타 온도계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헷갈리라고 밑에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숫자들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국시 대비해서 제가 숫자 영상도 찍어놨었고요. 그거를 확실히 암기하신 선생님들은 부수적인 숫자들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아는 것도 헷갈리거든요. 시험장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쓰는 내용은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잘 나오는 기출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것들 잘 안다 하면 추가적인 것들 암기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제가 이 밑에 코멘트 달아놓은 것들 이 0.1cc BCG 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예요? 자, 0.1cc 무슨 주사? 피내 주사. BCG 뭡니까? 네, 결핵 예방 주사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족 중에 결핵이 있다. 출생하고 나서 4주 이내에 맞는 BCG 결핵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0.1cc 피내 주사. 특히 제가 결핵은 너무 중요해서 결핵 한 장짜리로도 만들어 놨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핵 2급, 호기성 간균, 결핵 의사 환자, 스트랩토마이신, 이소니아지드, 결핵과 관련된 거 한두 건도 없거든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핵은 워낙 중요해서요. 자, 그리고 이 PPD 테스트도 똑같아요.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것도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잖아요. 자, 0.1cc. 자, 얘요. 어디에 주사하나요? 맞습니다. 우리 피부 반응 검사했던 거. 피부 반응 검사했던 어디에다 확인해요? 가장 흔한 발의 전완부에다가 했었던 거죠. 똑같은 피내라고 생각해서 이거요. BCG. 팔의 전완부에 주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주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좌측, 삼각근, 부위에다가 하는 거고요. 이런 피내 반응 검사 이런 것들은 팔의 전완부에 썼습니다. BCG도 0.1cc, PPD 테스트도 0.1cc,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그것도 용량이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0.1cc. 그리고 밑에 0.1ppm 우리 상수도 소독했던 염소, 유리잔류 염소라고 해가지고요. 농도가 적어도 0.1ppm 정도는 나와줘야 됐던 거. 그래서 같이 기억해 놓으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0.1은 같이 기억하시고 다만 보기에서 0.1 고르지 마세요. 불감기류는 0.5예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온 김에 좀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불소 몇 ppm? 네, 0.8ppm. 이거 무조건 기억하자고 했었습니다. 최저 0.6, 최대 1 이렇게도 보는데요. 0.8ppm 기억하자고 했었고 불감기류 0.5 있고요. 자, 불소 우리가 그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 의사가 양치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그 퍼센트 농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경우와 매일 1회 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때도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워낙 기출이기 때문에. 자,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0.2, 매일 1회 하는 경우에는 0.5, 0.05%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생리식염수 NaCl이라고 하는 거요. 몇 프로죠? 등장성 용액 0.9% NaCl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소수점 있는 것들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들. 22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의료를 국가가 공공부조, 공공의 돈으로 부조한다. 공공의 돈으로 도와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공적 부조라고도 해요. 근데 특히 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두 개 있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거 뭐 보장하는 거예요? 소득.
그 다음에 의료 보장해주는 의료보호라고 하는 놈 있었죠. 이거요, 의료보호, 의료급여, 이게 의료보장이랑 같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해주고 지원해주는 건요. 자, 공공부조에서는 의료보호, 의료급여고,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에 해당되는 거 뭐 있었죠? 제가 일단 사회보험,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갑시다, 노인. 여기에서 의료에 해당되는 거 뭐죠? 맞습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지원해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에서는 의료보장,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공공부조, 공적부조에서는 의료보장은 의료보호,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3번 볼게요. 주어진 시점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유병률의 산출 공식에서요. 분자로 옳은 거 고르래요. 분자 같은 경우는 유병률,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 수가 됩니다. 자, 이거는 분자, 유병률의 분자, 분모는요. 전체 인구수로 들어가게 되죠. 분모.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죠. 유병률. 전체 인구수분의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자, 발생률은요. 전체 인구가 아니에요. 건강한 인구수. 그래서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인구 집단, 건강한 인구수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위에 분자는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 곱하기 1000을 이렇게 발생률이라고 보는데요. 자, 발생률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발생률이 크다 하면 유병률도 같이 증가되거든요. 자, 발생률이 증가됐다. 그 앓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요. 유병률이 증가해요. 자, 다만 치사율이 높다. 이런 질환들 치사율이 높으면 다 하늘나라 갔을 거 아니에요. 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다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럼 그런 치사율이 높거나 빨리 치료된 거 완치가 된 사람들은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병률이 낮아요. 자, 그리고 감수성도 기억을 해주세요. 얘도 원래 사실상 공중보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놈이거든요. 자,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잘 휘둘린다는 거예요. 질병에 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감수성이 높다. 질병에 잘 걸린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일으킬 수 있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병원체, 또 환경, 숙주, 이거 사람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질병 발생할 수 있는 3대 요인 중에서 병의 주요 요인, 병원체, 병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력, 면역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숙주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 력으로 끝나는 것들 있어요. 지표들. 그러면 일단 4개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아까 숙주 요인하고도 관련 있던 면역력도 있고, 감염력도 있고, 병원력도 있고, 동력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을 일으킨다 해서 감염력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은 병원력이에요. 감염력보다 더 증상이 심한 거예요.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병원력. 감염력은 뭐예요? 병원체가 들어와서 알맞은 곳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 병원력을 지나서 더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해롭다. 동력.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병 발생 지표에서는 동력도 있었고 같이 따라서 양리로 가면 양리로 오는 약이 체내에 쌓여가지고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독작용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독작용, 동력 이런 것들도 같이 항상 늘 얘기했었습니다. 자, 25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번호 없는 것들은 제가 중복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일단 풀어볼 수 있도록 블로그에는 올려놨고요. 중복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이거 실제요. 학원에서 제가 우리 수업받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같이 진도 나가는 자료인데요. 일부러 중간중간에 섞어놔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러면
뒤에서 한 번 더 또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은 일단 영상 찍을 때는 좀 제외를 시킨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25.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특수건강진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특수건강진단이랑 특수한 업무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이런 말 나오면 제가 뭐 고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배치 전 건강진단 고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 정답은 특수건강진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일단은 우리 책에서 나오는 건강진단에 일반 건강진단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도 있고요. 배치전 건강진단도 있고 수시 건강진단도 있어요. 뭐 임시 건강진단도 있습니다. 근데 채용시 건강진단이라는 말은 우리 책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산업간호의 1차적인 목표 뭐예요? 맞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관리, 이런 건강진단하는 이유는 신체, 정신적 특성에 맞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은 사건으로 손상이나 상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업무 중.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재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산업재해 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산재보험, 어느 공단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 여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특히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랑도 관련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산재보험과 관련된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진단 사업주한테 시행하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그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산업 피로 이런 것들이요. 영양이나 휴식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그리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월화수목금 8 곱하기 5, 40 됐었고요. 제가 이 8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보수교육 시간. 매년 받는 보수교육도 8시간이라고 보자고 했었어요.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근데 다만 똑같은 보수교육이어도 보수교육 8시간 아닌 거 누구예요? 12시간. 그거 누구였죠? 맞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은 12시간, 인권교육은 4시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 생산인구라고 해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그래서 이 아래 15세 미만 0에서 14세는 유소년 나이, 65세 이상은 노년 나이. 이거 얘기하면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 이런 것도 얘기했었어요. 하물며 노령화 지수도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하물며 제가요 쇼츠 영상도 찍어놨어요. 쇼츠 영상은 조금 더 재밌게 선생님들 공부할 수 있도록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좀 반드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는 부양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인구잖아요. 생산인구다 보니까 짊어질 거예요. 분자로 들어가요? 분모로 들어가요? 아직도 분자 분모 모르시면 안 돼요. 분모, 엄마가 자식을 업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산인구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비생산인구. 그래서 특히 총 부양비는 생산인구가 비생산인구를 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상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5대 보험에 들어가는데 공공부조 아니에요. 뭐죠? 네, 맞습니다. 사회보험. 그리고 소득보장 아니고 의료보장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방문간호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은 일단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요. 무슨 급여예요? 재가급여. 가정에 존재한다. 누가? 대상자가. 자,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거 방문자 몇 개 있어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있고 방문요양.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즘에 목욕 차량 많이 보셨죠? 방문 목욕. 하루 중 일정 시간 제공한다. 하루가 어떻게 나눠지는데요? 주간, 야간. 네, 주야간 서비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주야간. 일정 기간, 단기,
지금 현재 최대 월 9일 이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그리고 복지용구. 우리 학교 갈 때 학생들이 뭐 사가요? 문방구에서 물품 사가잖아요. 문방구. 자, 복지용구.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용구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기타 재가급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 기타 재가급여까지가 다 재가급여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거 제가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방문간호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은 3년,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러면 같이 방문간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 있었어요? 네, 간호사는 2년,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서 있었죠. 자, 그리고 3년짜리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밑에다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도 3년, 그리고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취업 실태 현황 보고는 3년. 하지만 똑같은 실태여도 제가 정신건강실태조사는 그건 5년이었죠. 진단서 보관기간 3년. 똑같은 진 들어간다고 해서 진단서는 3년. 진료기록지는 그거는 10년이었죠. 그래서 제가 수진이와 진수는 10년 친구. 여기서 수는 뭐예요? 수술기록지. 진은 진료기록지. 그래서 10년. 상급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나 이런 것들 평가 그것도 3년. 당연히 누가 평가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감염병 환자 명부 보관도 3년이에요. 이거 누가 보관하죠? 네, 이거는 보건소장. 지금 대답이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법규 한 장 정리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이런 놈들 워낙 중요하죠. 보건소장님이 관리하는 명부 2개가 있어요. 감염병 환자 명부 또 하나 10년짜리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 10글자예요. 그 다음에 혈액제제 수령 확인서. 그럼요. 혈액제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처방전 너 하나 가져 나 하나 가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하나 주고 약 받는 대상자 하나 환자 하나 가지잖아요. 그래서 처방전 같은 경우는 두부 작성 2년 보관한다 했었어요. 혈액제제 수령 확인서 준 사람 하나 가져 받는 사람 하나 가져.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두부 작성이에요. 하나 다만 몇 년 보관? 그거는 3년 보관이었습니다.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도 3년이에요. 그러면 특히 이런 정신건강증진시설은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정신과 관련된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이 3개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고 하거든요. 17번 수질오염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분변 수질오염의 지표, 그거 지표가 되는 거 뭐예요? 네, 맞아요. 대장균, 분변, 수질오염의 지표, 대장균. 얼마나 자주 검사하죠? 주 1회 검사한다고 했었습니다. 나머지 색도나 염소 농도, 탁도 뭐 이런 것들은 매일 검사지만 대장균은 적어도 주 1회 검사를 하는데 100cc당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됐죠? 100cc 불검출이었어요. 그리고요, 특히 이런 수질오염에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물속에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 용존산소, DO, 이놈이 높다. 무조건 깨끗한 물이에요. 물이 깨끗해서 물 안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은 거는 깨끗한 물인데 이놈이 높으면 나머지는 내가 기억이 너무 안 난다. 어떻게까지 외우라고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감소로 본다고 했었어요. 자, 얘 DO 높은 거 깨끗한 물이라고 했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DO가 높으면 이놈은 낮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이놈이 높으면 얘 낮다. 그리고 또요. 물이 그냥 정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공장 폐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정작용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놈들이 뭐예요? 네, 과망간산칼륨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오염도 어때요?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것도. 자, 용존산소가 높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어떨까요? 적다. 또 나머지 뭐 있습니까? 자, 온도. 용존산소가 높다. 온도 어때요? 네, 낮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 여름철에요. 여름철에 비는 안 오고 있는데 물이 막 증발됐어요. 수는 부족해가지고 막 이끼 같은 것도 잔뜩 껴있고 물고기는 부족하고 뽀글뽀글 기포 같은 거 막 올라오고 이런 물 보신 적 있으시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저수지 생각하시면 돼요. 비가 안 오는 날 이런 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떨어지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기억 안 난다. 용존산소가 높다. 아, 온도가 낮다. 염분, 바닷물에
염분 높은데 사람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용존산소가 높다, 염분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자, 대장균 지수가 낮으면 대장균은 분변, 수질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균, 이런 지수가 낮으면 오염도는 낮은 거. 과망간순 칼륨 소비량이 많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용존산소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오염도는 낮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보통 공장 폐수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COD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높다. 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보통은 가정우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높을수록 수질 오염도가 높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거요. 특히 DO, BOD, COD와 관련된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